마찬가지로 이 변압기의 2차 출력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그 절대값이 요 접지 대비 얼마냐 이거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2차 측 출력 코일의 양 단자 간 전압은 때려 죽여도 110V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110V짜리 변압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지난번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변압기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가정에 그 다운 트랜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큼지막한 그 변압기를 한 대씩 갖추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어졌고요. 집안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변압기 종류는 이런 그 직류 전원 어댑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시된 바에 의하면 그 DC 6V짜리 직류 전원 장치가 되겠는데요. 우선 그 표시된 사양대로 전압이 나오는지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고, 자, 6V니까, 자, 모드는 10V까지 측정할 수 있는 모드에 두고, 자, 여기 써있는 대로 중앙에 나오는 게 플러스, 그 다음에 겉에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중앙에 플러스 프로브를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자, 그라운드에다가, 마이너스 탐침을 꽂고 이렇게 재어보면은 예, 전압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9.6V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게 DC 아답터니까 DC 모드로 놓고 전압을 쟀는데, 자, AC로 또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 아답터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자, 이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요게 오늘의 주인공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변압기가 220V를 낮은 전압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단순한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를 거치면 이제 AC가 DC로 바뀌는 그런 정류 회로인데, 정류 회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압을 바로 재면은 변압기 출력 측, 그러니까 2차 코일의 전압을, AC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재보니까 AC 전압으로는 대략 8V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AC로 재니까 8V인데 DC로 재니까 왜 이렇게 높아지냐? 자, 그 이유를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자, 우리가 220V라고 하는 그 전압 값은 사실은 이제 실효 전압을 교류의 전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교류 전압은 그 중성선과 상 라인 사이의 전위차가 계속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 전위가 대략 계산해 보면은 플러스 311V에서 마이너스 311V까지 주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최대치와 최소치만 놓고 봤을 때 이제 311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피크 전압이라고 하고요. 220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수치냐? 이게 이제 실효 전압이라고 해서 구하는 공식은 피크 전압을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220에다가 루트 2를 곱해 보시면은 대략 311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도 지금 실효치가 8V라는 거고요. 피크 전압으로 하면은 8 곱하기 루트 2가 얼마예요? 1.4잖아요. 그럼 8, 4, 32, 8, 1은 8. 약 11.2V가 피크 전압입니다. 그 피크 전압이 이 정류 회로에 의해 가지고 그 DC로 바뀔 때, 자, 위험하니까 전원을 끄고, 이 정류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보시면 이제 다이오드 4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약간 큼지막한 콘덴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 4개를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회로가 소위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쌓인 곡선으로 되어 있는 교류를 이 마이너스 부분의 상을 뒤집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지금 요 금거진 데를 중성이라고 합시다. 중성 기준으로 쌓인 곡선이 이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게 이렇게 뒤집어 올려졌으니까 브릿지 회로를 거친 다음에 그 전압 파형을 보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만 볼록볼록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한 DC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음의 전압은 없어졌죠. 양의 방향인데 역시나 이렇게 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맥류라고 하고요. 이 맥류를 좀 더 DC에 가깝게 이제 이 올록볼록한 그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평활회로라고 하는데, 이런 싸구려 전원 아답터는 평활회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콘덴서 하나 달아주고 끝입니다. 그러면 전압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피크를 쳤을 때, 피크를 칠 때까지 콘덴서에는 이제 전압이 충전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은 이제 교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데, 콘덴서가 갖고 있는 전압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콘덴서의 용량이 또 있을 거잖아요. 콘덴서가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피크가 11.2를 쳤는데, 자, 이렇게 맥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11.2가 다 충전이 되기 전에 한 10V 정도 수준에서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실제 11.2까지 트랜스포머가 올라갔지만은 콘덴서가 아직 충전이 덜 됐어요. 그만큼 10V쯤 충전이 됐는데 전압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콘덴서는 한 10V 정도. 이게 이제 콘덴서의 용량에 따라서 어느 수위에서 평형점이 결정이 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콘덴서 용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콘덴서 용량이랑 이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11.2라는 전압이랑 사이에서 적절하게 평형을 형성을 한 전압 값이 DC 9.6V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고 나면은 황당한 게, 자, 이 스펙에 보면 DC 6V라고 써 있는데 나오는 게 9.6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6V인 줄 알고 투입을 했는데 부하가 이 전원을 받아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격 전압보다 높은 거야. 그러면 부하가 소손이 될 수도 있겠죠, 심하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믿고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전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DC 아답터는 전격 출력 전압 외에도 출력 전류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800mA짜리 출력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6V에 800mA니까 이게 전력이 얼마입니까? 68, 48, 4.8W 짜리 부하를 연결을 하는 게 이 아답터의 전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아답터가 딸려 나오는 제품을 보면은 매뉴얼이나 제품 포장에 이렇게 주의 문구가 있는 겁니다. 제공하는 아답터만 사용하십시오. 전용 아답터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아답터를 사용할 경우에 제품의 오작동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가 붙는 이유가 이런 전격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부하를
제가 4.8W짜리 부하는 못 찾았고, 지금 여기 4W짜리 할로겐 전구잖아요. 이 4W짜리 전구를, 부하를 거치면은, 부하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자, 다시 DC 10V 측정 모드에 놓고, 전원 넣고, 아까처럼 DC 9.6V가 나오는 거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 전원 아답터로부터 이제 전력을 끌어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용 중인 와중에 누가 카메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죠? 자, 쓰러지지 마 카메라. 프로브를, 탐침을 부하 측에다 이렇게 대고 부하를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까보다 전압이 이제 적게 나오죠. 7.5V 뜹니다. 7.5. 그러니까 무부하일 때는 9.6으로 나왔는데 부하가 걸리니까 전압이 더 내려가죠. 이것 또한 그 콘덴서 용량에 따라서 부하의 전력 상황이랑 이 평형값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하도 이상적인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4W짜리 부하잖아요. 4.8W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답터의 전격보다 조금 작은 부하를 달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덜 일어난 건데, 정말 이 아답터의 전격이랑 딱 맞는 부하를 연결을 하면은 얼추 6V에 가깝게 이게 떠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아답터란다. 제가 이 변압기 동영상 기획하면서 제일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 교류의 실효전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전압은 실효전압 값인데, 실제로 피크 값은 그거의 1.4배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변압기 내장형 DC 아답터는 기대 이상으로 전압값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선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요즘은 DC 아답터가 이런 변압기 내장형 말고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SMPS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SMPS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큼지막한 트랜스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트랜스는 큼직하고 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딱 전격에 걸맞는 부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전압값이 기대치보다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SMPS를 많이 쓰는데, SMPS는 부하의 크기가 그 SMPS 사양에서 허용하는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전압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데, 그런데 SMPS가 그러면은 장점만 있느냐? 제가 보기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다른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변압기의 주제에서는 한참 벗어나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변압기 관련해서 두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이거는 지금 220V를 6V로 바꾸는 변압기잖아요. 이런 거 말고 220을 110으로 바꾸는 변압기, 혹은 380을 220으로 바꾸는 변압기, 이런 거를 보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집에 지금 변압기 샘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가설을 증명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자, 변압기의 1차 측 코일에다가 220을 넣고 2차 측 코일에서 110V가 나오는 변압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1차 코일에는 뭐 좌우 어느 쪽이 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한쪽은 중성, 한쪽은 220V가 들어오고 있겠죠.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출력에서 중성선을 찾아라. 이게 이번 변압기 동영상의 미션입니다. 제 가설은요, 중성선이 없어진다 입니다. 물론 이것도 변압기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요. 잠시 변압기 종류에 대해서 한번 또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셨다시피 변압기의 1차측 코일하고 2차측 코일 간에 그 단자 하나씩을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이런 변압기라면은 공유 단자에 중성선을 물리고 이제 출력 측을 상 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변압기 잘못 쓰면은 콘센트 방향을 돌려 꽂는 것만으로도 중성인 줄 알았던 곳에 220V가 들어오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보통은 완전히 분리된 지금 이런 변압기도 보면은 아예 층이 나눠져 있어요. 위층에는 1차 코일, 아래층에는 2차 코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정기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죠.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서로 간에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 간에는 도체로 연결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이론상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뭐 어디가 중성이고 어디가 라인이었던 간에 2차 코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공학에서 용어를 빌려오자면은 플로팅 상태에다가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전압 상태가 뭐였는지 접지 상태가 뭐였는지에 상관없이 얘는 자기 혼자 자유롭게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 둥둥 떠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위치에서 둥둥 떠 있는 이거 기반으로 또 이제 하나는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안에서 110V를 가리키겠죠. 자, 둥둥 떴다는 비유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막 높이 친다고 합시다. 파도가 높을 때는 막 10m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질 때는 또 마이너스 10m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피크 투 피크 파고가 20m라고 칩시다. 그런 배 안에서, 근데 이 배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배 안에 있는 손님들은 파도가 10m, 20m를 쳐도 전혀 모르고 안락하게 지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서 서로를 봤을 때 서로의 키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안 변하죠. 키가 1m 80인 사람이 배 안에 타고 있으면요, 배 안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그 사람 키는 180cm 불변입니다. 파도가 막 쳐가지고 배가 10m까지 들어 올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키가 뭐 들어 올려져서 11.8m입니까? 아니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1.8m예요. 배가 또 가라앉았습니다. 키가 변하나요? 아니죠. 배 안에 탄 사람이 보면은 누가 봐도 역시 1.8m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플로팅 상태라는 비유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의 2차 출력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그 절대값이 요 접지 대비 얼마냐 이거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2차 측 출력 코일의 양 단자 간 전압은 때려 죽여도 110V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110V짜리 변압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플로팅 된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제 가정은 접지 대비로 쟀을 때 한쪽은 마이너스 55에서 플러스 55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른 쪽은 요놈이 마이너스 55일 때 요놈이 플러스 55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지금 가정을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증명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앞으로 변압기 시리즈를 조금 오늘 다 못 보여드렸으니까 자, 다른 아답터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훨씬 더 큰 거죠. 전격 출력이 DC 12V 1.5A 짜리입니다. 예.
열어보면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좀 더 큰 게 들어있죠. 예, 이렇게 뚜껑을 열었더니 트랜스포머가 아까 보여드린 6V짜리에 비해서 훨씬 큰 게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콘덴서 용량도 보시면 벌써 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굵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정말 간략한 회로, 정류 회로에는 없었던 건데 이런 조그마한 세라믹 콘덴서가 또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퓨즈도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큰 것이다 보니까 잘못해서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흘러가지고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퓨즈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크기가 다를 뿐이지, 크기나고 사양이 다를 뿐이지 모양이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220V 전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110V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다운 트랜스도 열어보시면은 생긴 건 똑같아요. 이런 트랜스가 훨씬 큰 게 들어있겠죠. 그 다음 기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